안녕하십니까. 다니엘 스트릿 포터 강다니엘입니다. 오늘 제가 부산에 사진가로 활동하시는 그 이동근 선생님을 좀 뵙고 왔습니다. 이동근 선생님은 일단 그 경성대에서 사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또 부산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로서 이미 명성을 날리신 분이신데, 가끔 이제 커피 한잔, 손수 내려주신 커피 한잔 제가 얻어먹으러 가끔 뵙기는 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좀 뵙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여러 장을 찍지 않습니까? 여러 장을 찍으면은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아, 나는 요 사진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는 표현입니다. 뭐 잘 찍었다 못 찍었다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아, 난 요 사진하고 요 사진 마음에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혹은 또는 저도 어떤 사진 작가분의 사진을 쭉 전시하는 걸 보더라도, 아, 저 사진, 요 사진은 참 마음에 들어. 그래서 몇 장을 찍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사진이라는 게 정답은 없는 거이긴 하지만, 또는 그 사진가의 감성과 어떤 경험과 어떤 그런 것들이 녹아내서 담겨지는 예술이긴 하지만, 이제 과연 그런 의미에서 그 사진이라는 거가 어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경향이 아니라, 어떤 사진이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기준 같은 것이 있을 것인가, 어떤 그런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전문가가 보는 거든 대중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든, 정말 좋은, 이제 좋다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정말 좋은 사진들은 공통된 분모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은 일단은 강단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의 문화생들을 통해서 또 사진 전시도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찍기만 하는 입장보다는 가르치거나 약간 그걸 좀 리드하신 입장에서 어떤 사진에 대한 것이 좋고 나쁘고를 어떤 보는 관점이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전문적인 사진 영역의 공부를 또 많이 하시기도 하셨고 해서, 오늘 선생님하고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궁금한 점이 있거나 궁금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작을 했고, 선생님께 허락받고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 중에서 서로 질문과 답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의 어떤 해소가 될 수 있으면 이 영상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좀 그래도 사진이라는 것도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냥 사진 자체를 그냥 즐기는 사람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미 많이 공부도 하시고 또 그런 강의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명쾌한 대답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 좀 뭐 대담은 아니고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좋은 사진은 사람마다 보는 건 다르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사진이 10장 있으면 A라는 사진가가 그 중에서 몇 개가 마음에 든다, B라는 사진가도 몇 개가 마음에 든다 하다 보면은 분명히 몇몇 사진들은 되게 공통적으로 그 눈에 좋게 보이는 사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떤 룰이 있을까, 어떤 객관적이 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철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미라고 하는 것들, 그래 이제 더 크게 이야기하면 뭐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 무엇인가, 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 아름다움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재현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취미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취미, 그게 미를 취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보고 그것을 이렇게 내가 느끼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그냥 이렇게 아름다움이고 예술이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철학자들이라든지 예술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취미의 가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 그 어떤 것들은 아름답고 어떤 것들은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틀릴 수가 있다고. 근데 공통된 것들도 있지만은, 공통된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본디적으로 그냥 본래 태어나가지고 그냥 아름답다고 느끼지는 것들, 뭐 비례가 잘 맞고 뭐 이래서 이렇게 막 그냥 취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학습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롭게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져 가지고 내가 대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공통된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은 늘 우리가 아름답다 하는 것들, 예전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뭐 미술 시간에 배워왔던 거라든지, 그리고 늘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신문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환경에서 이렇게 치닫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되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이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통된 것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왜 이 예쁜 아가씨랑 죄송하지만 이제 못생긴 아가씨랑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이 사람의 눈은 아름다운 거를 이렇게 좀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알아보는 그게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어디서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있지 그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사진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뭐 왜 황금 분할의 뭐 비율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도 맞는데 내가 아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은 선정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보고 뭐 여성의 아름다운 비율이 맞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본래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또 인간 이전에 보면은 이렇게 동물로서 우리가 진화 심리학 이런 것들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추측이 돼 가지고 비례가 맞고 뭐 여자들 같으면은 여자의 신체에서 가슴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보기가 좋고 또 이렇게 굴곡이 좋고 엉덩이 크고 뭐 이런 것들은 진화 심리학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손을 놓기 위해 가지고 그런 체형의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도 시대에 따라서 또 조금 또 틀려진다고. 옛날에는 훨씬 이렇게 살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요즘엔 안 그렇잖아요. 또 날씬한 사람들.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 막 달라진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있고, 아까 내가 후천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들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안에 그냥 풍경의 사진들, 비율이 맞고, 뭐 이런 걸 보고 그냥 아, 보기가 좋구나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닌, 예를 들면은 뭐 어제 봤던 랄프 깁스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조형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하고 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학습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자라왔던 환경이라든지 내가 또 사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아까 내가 사진의 스펙트럼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진은 굉장히 지금 범위가 넓거든요. 넓어가지고 그냥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것들도 있고, 우리 그냥 가족 사진, 기념 사진도 있고, 뭐 예술 사진도 있고, 과학 사진도 있고, 뭐 등등 굉장히 이렇게 넓은데 우리가 지금 사진을 취미로 한다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범위가 좁혀진다고. 그러니까 예술의 범위에 들어가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고.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하게 하는 것들만 예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취미로 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예술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재생산을 한다든지 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 사진을 좋아하고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 그냥 크게 목적이 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술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것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안에서 훨씬 더 심미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그러면 딱 떼가지고 예술 사진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스트리트 포토 이런 건 전부 다 예술 사진이거든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다 예술 사진이지 그거는. 다 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 다 예술 사진입니다. 그런 스트리트 포토그래퍼 했던 옛날에
로버트 프랭크라든지 윌리엄 클라인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찍었던 사진들 전부 다 예술 사진이거든. 그분들을 거의 스티브 포터 1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지. 그때부터 이런 사진들 다 예술의 범주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세분화시켜가지고 스트리트 포토그래프 그냥 파인아트 또 다큐멘터리하고 또 좀 차이가 나거든. 등등등등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맥락이 또 중요하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갖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아까 스트리트 포토그래프도 로버트 프랭크 같은 사람들 1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맥락을 쭉 두고 봐야지 지금 현상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다 보면은 아까 내가 처음 이야기했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미적 이런 것들하고 넘어가지고 훨씬 더 다른 것들도 보게 된다고. 그러면 가까운 예로 이제 선생님한테 사진 배우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사진이 좋아서 정말 왔잖아요. 뭐 사진과를 갈 것도 아니고 뭐 스튜디오 차릴 것도 아니고 진짜 사진이 좋아서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같이 전시를 한번 한다 했을 때 되게 많은 사진을 이제 선생님한테 보여줄 거잖아요. 셀렉션을 선생님이 해주시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나요? 같이 하죠, 같이. 그럴 때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배우는 그 제자한테도 어떤 사진들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내지는 선생님이 고르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런 것들이 있지,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셀렉을 하는데 1번을 이렇게 꼽는 거는 나의 결정이 아니라 상대의 결정. 찍은 사람의 결정을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가장 하고 싶은 사람 먼저 골라라고 한다고. 좋아하는. 그렇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들. 왜 좋냐고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하지. 그러다가 그 안에서 또 내가 또 좋아하는 사진들 또 고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물론 나는 이제 그분은 찍었을 때에 그 사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외행적인 거 말고 그것도 내면에 그날의 상황이나 그렇지 그 전이라든 후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자기의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보다는 내가 보는 거는 그냥 이미지만 보게 된다고.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어쨌든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는 객관성을 좀 담보를 해야 되거든.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이제 또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진이 있는데 작가 자신이 이 사진은 이래서 내가 좋아서 이걸 전시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선생님이 생각한 것과 일치하는 쪽이 많아요? 아니면은 좀 전혀 의외의 얘기로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일치가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또 전혀 다른 이야기도 하기도 하거든. 그럼 그거는 존중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과연 어떤 사진,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어떤 사진을 내가 골라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거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가 하는 것들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방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방향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본래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사진을 하는 사람들 보면 사진의 비평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비평가가 따로 있기도 한데 근데 그 비평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 작품 자체만 이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거 전부 다 배제하고 작품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작가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작가를 본다고 하는 것들은 그 작가가 예전부터 어떠한 작업을 해오고 지금까지 해왔는지 그 안에서 맥락에서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걸 이렇게 내가 첫 번째 작품을 바라본다고 할 때 작품을 바라보는 것들도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형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미지만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이제 이렇게 그 학문이라든지 뭐 기호학이라든지 뭐 정신분석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깊게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라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의 관점이고 일단 자기가 내 사진을 찍어갖고 내가 선택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들은 어쨌든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유도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데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안에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극시켰던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될 거고 그리고 사진은 또 어떤 것들이 있냐고 하면은 보이는 거 말고 보이는 것들은 그냥 이미지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게 사진을 한 장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라볼 때 그 제각각 느끼는 그 생각들이 관점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달라질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성격들 이런 것들이 학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한 장의 사진을 통해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도 싹 다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진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걸 한 장을 보면서 보통 나의 기억하고 연관시켜서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지는데 어쨌든 가장 존중돼야 될 거는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의 이렇게 생각과 뭐 감정, 느낌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내 혼자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니고 그리고 이걸 남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사진 예술의 범주 안에서 뭐 전시도 하고 책을 만든다고 할 때는 또 그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되거든요. 약간 객관성이 조금은 담보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완성도 우리가 말하는 사진에서의 이렇게 좋은 사진의 기본적인 것들, 뭐 톤도 맞아야 되고, 뭐 조형성도 좀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안에 의미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갖춰줘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진을 통해서 내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는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사진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는 나의 말하기하고 똑같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기, 글쓰기, 글쓰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사진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그냥 아까도 제가 이렇게 소통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 혼자 찍고 즐기려고 뭐 그냥 책상 안에 이어놓으면 전혀 필요가 없지만 이게 소통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는 것들 상대를 통해서 상대에게 사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좀 이렇게 조금 곤란해지죠. 때에 따라가 아예 일부러 없애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말하고자 하는 것들 명확하게 좀 담겨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중요한 거고.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얘기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 사진에서 사진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은, 그러니까 어제 예를 들어서 랄프 깁슨 사진을 봤을 때 이제 나름 그 층마다 주제성과 어떤 스타일을 잡아놨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거를 왜 여기다 전시를 꼭 해야만 했을까 싶은 사진들이 없지 않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없지 않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나도 비슷하게 많이 찍은 것 같은 사진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근데 분명히 일단 차원은 다를 거거든요. 그분이 찍으신 사진하고 제 사진이 절대 뭐 어떤 비교가 될 수 있는 그것도 당연히 아닌데, 이제 그런 면에 대한 어떤 한계, 사진을 바라보는 한계, 이런 거는 뭘 좀 노력을 해야지 그런 걸 수용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했지.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사진의 언어가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 나는 사진의 언어를 한 가지만 쓴다고. 사진 언어가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도 나머지 99가지를 그 방법을 그 또 표현해 그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래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100가지 방법 중에서 사진의 방법 중에서 나는 한 가지만 쓰지만 내가 다른 걸 하나도 모르고 한 가지만 쓰는 것과 내가 100가지를 싹 다 알고 한 가지 쓰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대 예술은 맥락을 아예 읽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어쨌든 사진이 발명이 된 게 183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80년, 190년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다른 상업사진 같은 거 빼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사람 각자의 방법들, 각자의 생각들, 각자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 모르고 그냥 내 혼자의 생각만 찍어가지고 그 생각만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알게 되면 훨씬 더 내가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걸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네, 뭐 학교도 다니고 책도 보고 작업을 직접 하면서 느끼기도 하고 뭐 다른 작가의 작업도 늘 보고. 아까 100가지 말하기라고 이게 예를 드셨는데 선생님 한 몇 개 정도 하시고? 많이 모르지. 아니 알아야 좀 그렇지. 그 뉘앙스는 그 맥락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또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근데 같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해야 된다고 하면은 좀 쉽지는 않지. 그리고 또 이렇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지 어쨌든. 너무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은 조금씩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대학교의 사진학과라는 데를 다니면은 그런 영역의 것들을 좀 배우고 졸업하나요? 조금씩 하게 되는 거지. 깊게는 못해도 조금 더 깊어지기 위해서 대학원 가는 거면 그런 한 99개는 하나요? 대학원을 가면? 대학원 간다고 99개 하는 건 아니지 그것도. 그러면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자기의 태도들. 태도. 이게 가장 중요할 거고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학교를 간다고 해서 그게 다 배워지는 것도 전혀 아니고 일단은 자기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어쨌든 학교를 간다고 하는 그런 환경이 조금 주어지니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너무 제가 직관적으로 질문한지 모르겠는데 그 99가지 100가지라는 관점이 있다고 친다면은 어느 사진 작가 분명히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사진을 보여주는 작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경험하고서 봐오신 작가들 중에 그런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했던 작가가 누구 있었나요? 스펙트럼 일단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화가들은 보면은 이렇게 뭐 대가들 또 예전에 이렇게 이름났던 작가들 보면은 초기 때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말년까지 작업들이 변화들이 막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피카소는 청새끼가 하여튼 시기를 해가지고 이래야 나눠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나이에 따라가지고 그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진은 물론 사진도 그렇게 이제 달라지기는 하는데 조금 더 사진 작가는 일관성을 조금 더 갖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명확하게 뭐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해야지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상업 사진을 하면서 예술 사진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조금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뭐 생활 방편으로서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또 작업은 또 따로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냥 개인 작업으로서 예술 사진,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표현으로 내가 하는 사진인데 그의 전시에 되게 다양한 아까 100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보여지는 그런 작가가 있으셨나요? 방법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 경우는 있죠. 자체는 좀.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조금씩 생각이 바뀔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방법적인 거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생각했던 그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하기하고 똑같은 글쓰기하고 나의 생각을 그냥 표현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180도 확 바뀌는 경우가 이렇게 드물죠. 되게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 같은 것들을 보면 유심히 보면 일관성이 있죠. 대체로 그런 일관성이 있지만 이제 뭐 표현의 방식이라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게 하죠.